다방 커피 한 잔 얼마였을까요? 100원입니다. 단돈 100원. 그 100원짜리 커피 한 잔에 우리는 하루 종일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명동 거리를 바라보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흘러나오길 기다리면서 때로는 만나기로 한 그 사람을 기다리면서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980년대 명동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다방 커피 향기가 골목마다 퍼지던 그 시절, 청춘의 낭만이 살아 숨쉬던 그 거리로 말입니다. 1980년대 명동의 아침은 다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8시쯤 되면 다방 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죠.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것은 간 내린 커피 향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 특유의 향을. 지금 카페에서 맡는 원두커피 향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인스턴트 커피를 뜨거운 물에 풀어내리는 그 향, 프림을 넣으면 커피 위로 하얗게 퍼져나가던 그 모습. 숟가락으로 천천히 저으면 갈색과 흰색이 섞여 예쁜 카라멜색이 되었죠. 다방 커피 한 잔 가격은 100원이었습니다. 1975년에 100원으로 정해진 이후 80년대 초반까지 그 가격이 유지되었어요. 물론 명동 중심가나 고급 다방은 조금 더 비쌌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네 다방에서는 100원이면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죠. 100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고요? 그때 버스비가 80원이었으니까 버스 한 번 타는 것보다 조금 더 비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100원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커피 한 잔만이 아니었어요. 다방에는 을에 신문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접어서 나무 집게에 끼워둔 신문을 펼쳐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읽었죠. 요즘처럼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잉크 냄새 나는 종이 신문을 손에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 감촉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방 내부를 떠올려 보실까요? 진한 갈색 레자 소파가 벽을 따라 길게 놓여 있었습니다. 레자라고 불렀지만 사실 인조 가죽이었죠. 여름에는 땀이 나서 등이 쩍쩍 달라붙고 겨울에는 차가워서 앉을 때 움찔하게 만들던 그 소파 말입니다. 테이블 위에는 유리 재떨이가 놓여 있었고 담배 연기가 천장을 향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답답했을 것 같지만 그때는 그게 다방의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커피 향과 담배 연기가 뒤섞인 그 묘한 냄새가 바로 다방의 냄새였습니다. 벽에는 풍경화나 정물화가 걸려 있었고 어떤 다방은 서양 명화를 복제해서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모나리자나 해바라기 그림을 다방에서 처음 본 분들도 많으셨을 거예요. 배가 출출하면 토스트를 시켰습니다. 50원이었어요. 식빵 2장 사이에 계란 프라이를 넣고 케첩이나 설탕을 뿌려서 먹었죠. 어떤 다방은 양배추채를 넣어주기도 했고 조금 고급스러운 곳은 햄을 끼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토스트의 맛을 기억하시나요? 따끈따끈한 빵에서 버터 향이 나고 계란 노른자가 입안에서 퍼지던 그 맛. 지금 카페에서 파는 수천 원짜리 샌드위치보다 그때 50원짜리 토스트가 더 맛있었다고 느끼는 건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커피 100원에 토스트 50원, 150원이면 든든한 아침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밥 대신 다방에서 커피와 토스트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게 일종의 멋이기도 했습니다. 명동에는 특별한 다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다방이죠. 일반 다방과 달리 음악다방에는 DJ가 있었어요. 지금의 디스크 자키와는 좀 달랐습니다. 그때 DJ는 손님들의 신청곡을 받아서 LP판을 틀어주는 사람이었죠. 손님들은 종이 쪽지에 신청곡과 사연을 적어서 DJ에게 보냈습니다. 옆 테이블 파란 스웨터 입은 분에게
이 노래를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요. DJ가 마이크를 잡고 낭낭한 목소리로 사연을 읽어주면 다방 안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혹시 자기 이야기인가, 자기에게 온 노래인가 귀를 기울였으니까요. 무화다방, 세시봉, 천궁다방. 당시 유명했던 음악다방 이름들입니다. 그곳에서 사랑이 시작되기도 하고 이별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한 곡의 노래가 끝나면 LP판에 찌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또 다른 노래가 시작되었지요. 쌍화차도 기억나시지요? 계란 노른자를 동동 띄운 쌍화차. 몸이 으슬으슬할 때, 피곤할 때 마시던 그 달콤하고 따뜻한 차 말입니다. 다방에서 쌍화차를 시키면 커다란 사기잔에 담겨 나왔어요. 노른자가 둥실 떠있는 그 모습, 숟가락으로 휘저으면 노랗게 풀어지던 그 장면이 눈에 선합니다. 아침 다방을 나서면 명동거리가 서서히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명동은 대한민국 패션의 중심지였어요. 지금의 강남이나 홍대처럼 그때는 명동이 젊은이들의 성지였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 양옆으로 옷가게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쇼윈도에는 마네킹들이 최신 유행 옷을 입고 서 있었고 가게마다 흘러나오는 팝송이 거리에 울려 퍼졌죠. 마이클 잭슨의 노래, 듀란 듀란의 노래, 웸의 노래. 그 시절 빌보드 차트를 휩쓸던 노래들이 명동 거리의 배경음악이었습니다. 1980년대를 상징하는 패션 아이템 하나만 꼽으라면 단연 청바지입니다. 리바이스, 조다쉬, 뱅뱅. 이 이름들 기억하시나요? 청바지 한 벌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국산 청바지는 2,000원에서 3,000원 정도였고 수입 브랜드 청바지는 5,000원에서 만원까지 했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는 특히 비쌌어요. 4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했으니까 당시 대학생 한 달 용돈이 5만 원 안팎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돈이었죠. 그래도 리바이스 청바지 하나쯤은 갖고 싶었습니다. 뒷주머니에 박힌 갈매기 모양 스티치, 허리춤에 가죽 패치, 그리고 빨간색 탭. 그것만 봐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친구 중에 리바이스 청바지를 입고 온 애가 있으면 다들 한 번씩 만져보고 싶어 했습니다. 청바지를 사면 집에 와서 일부러 낡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표백제를 묻혀서 얼룩덜룩하게 만들거나 돌멩이로 문질러서 낡은 느낌을 내는 거지요. 워싱이라고 불렀던 그 기법 기억나시나요? 새 청바지를 일부러 낡게 만드는 게 유행이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참 재미있는 시절이었습니다. 명동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미도파 백화점입니다. 1922년 정자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80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던 곳이죠. 1980년대 미도파 백화점은 명동의 랜드마크였습니다. 백화점 정문을 들어서면 화장품 코너가 먼저 나왔어요. 그 향긋한 화장품 냄새, 유리 진열장 안에 반짝이던 립스틱과 파운데이션들. 젊은 여자들은 거기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사지 않아도 테스트해 볼 수 있었으니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 층마다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여성복, 남성복, 아동복, 가전제품, 식기류. 백화점은 마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에어컨이 나오는 시원한 백화점 안에서 하루 종일 구경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옥상에는 놀이공원도 있었죠. 회전목마, 바이킹 같은 놀이기구를 타며 하늘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옥상 가득 울려 퍼지던 그 풍경이 그립습니다. 백화점 구경을 하다 보면 배가 고파집니다. 그때 명동 골목골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왔어요. 붕어빵 3개에 100원이었습니다. 겨울이면 길모퉁이마다 붕어빵 장수가 있었죠. 철판 위에서 노릇노릇 익어가는 붕어빵,
그 안에 가득 찬 팥황금. 갓 구워낸 붕어빵은 너무 뜨거워서 호호 불어가며 먹어야 했습니다. 입천장이 되어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고소하고 달콤한 맛 때문에. 호떡은 50원이었습니다. 둥글럽적하게 눌러서 굽는 호떡 한 입 베어 물면 안에서 달콤한 흑설탕 시럽이 흘러나왔죠. 조심하지 않으면 손가락이 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그 맛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군고구마 냄새도 명동거리의 추억입니다.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화덕에서 구워지는 고구마, 신문지에 싸서 건네주던 아저씨의 손. 껍질을 벗기면 노란 속살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습니다. 손이 시렵고 코끝이 빨개지는 겨울날, 군고구마 하나면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명동에는 문방구도 유명했습니다. 예쁜 편지지와 봉투, 스티커, 펜시용품들이 가득했어요. 편지 쓰는 게 당연했던 시절이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멀리 떨어진 친구에게 우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쁜 편지지를 고르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죠. 레코드 가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LP판이 가득 꽂혀 있는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어요. 좋아하는 가수의 새 앨범이 나오면 용돈을 모아서 샀습니다. LP판 가격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집에 가져와서 턴테이블에 올려놓고 바늘을 조심스럽게 내리던 그 순간의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오후가 되면 명동은 더욱 붐볐습니다. 특히 극장가 쪽은 영화를 보러 온 연인들로 북적였죠. 명동에는 여러 극장이 있었습니다. 스카라 극장, 중앙극장, 대한극장. 이 이름들 들어보셨죠? 영화 입장료는 얼마였을까요? 1980년대 중반 기준으로 2,000원에서 2,500원 정도였습니다. 한국 영화와 외국 영화의 가격이 달랐고 극장마다 조금씩 차이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략 그 정도면 영화 한 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극장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기억하시나요? 인기 영화가 개봉하면 표를 사기 위해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매진되었습니다.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 허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는 미리 와서 표부터 끊어놓는 게 예절이었습니다. 극장 데이트의 설렘은 특별했습니다. 일단 무슨 영화를 볼지 고르는 것부터가 두근거렸죠. 액션 영화를 좋아하는 남자와 로맨스 영화를 보고 싶은 여자가 실랑이를 벌이는 것도 데이트의 일부였습니다. 표를 사고 나면 팝콘을 샀습니다. 팝콘 한 봉지가 200원에서 300원 정도였어요. 커다란 종이봉투에 담겨 나오는 팝콘, 그 고소한 버터 냄새. 콜라는 150원에서 200원 정도였습니다. 한 손에 팝콘, 한 손에 콜라를 들고 어두운 극장 안으로 들어가던 그 순간의 기대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리를 찾아 앉으면 광고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편이 나오고 드디어 본 영화가 시작되었죠. 영화가 시작되면 극장 안이 캄캄해졌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옆에 앉은 사람의 손을 살짝 잡아보던 그 떨림 기억하시나요?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지면 조금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방금 본 영화의 여운에 젖어서 현실로 돌아온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극장을 나서며 재미있었어? 응, 근데 결말이 좀 슬펐어. 이런 대화를 나누던 것도 데이트의 즐거움이었죠. 영화를 보고 나면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찾아가는 곳이 바로 분식집이었어요. 명동 골목마다 분식집이 있었죠. 빨간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메뉴판을 보던 그 순간들. 떡볶이 한 접시가 100원에서 200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믿기지 않는 가격이죠. 빨간 국물에 쫄깃한 떡이 동동 떠 있고 어묵과 삶은 달걀이 함께 들어 있었어요.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올리면 고추장 양념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순대도 인기였습니다. 300원이면 푸짐한 양의 순대를 먹을 수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으면 그 쫄깃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순대 안에 들어있는 당면과 선지, 그리고 약간의 부추향. 그 조합이 정말 완벽했죠. 라면도 분식집의 단골 메뉴였습니다. 150원에서 200원이면 끓인 라면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어요. 알루미늄 냄비 그대로 식탁에 올라오는 라면, 김치를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었습니다. 면을 후루룩 먹고 국물까지 싹 비우면 속이 든든해졌죠. 김밥은 200원에서 300원 정도였습니다. 단무지, 시금치, 당근, 계란, 햄이 들어간 기본 김밥. 분식집마다 맛이 조금씩 달랐어요. 어떤 집은 참기름을 많이 발라서 고소했고, 어떤 집은 밥에 간이 잘 되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맛있었습니다. 단골 분식집이 있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그랬을 겁니다. 학교 앞이든 집 근처든 아니면 데이트 코스 중에든 꼭 가는 분식집이 하나쯤은 있었죠. 그 분식집 아주머니가 얼굴을 알아보고 왔어? 하고 반겨주시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뭐 먹을래? 물어보시면 그냥 떡볶이 주세요 하면서도 왠지 특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분식집에는 늘 라디오가 켜져 있었습니다. 가요 프로그램이나 DJ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죠. 떡볶이를 먹다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오면 멈추고 귀를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인기 가수들의 노래, 조용필의 노래, 이선희의 노래, 들국화의 노래가 분식집에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면 명동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둘 네온 사인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형형색색의 네온 사인이 명동 거리를 물들였습니다. 네온 사인이라는 게 참 신기했죠. 유리관 안에 가스를 넣어서 불빛이 나게 만든 건데 그 불빛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지금의 LED 간판과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따뜻하면서도 조금은 쓸쓸한 그런 빛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면 네온사인 불빛이 얼굴 위로 번져왔습니다. 빨간 불빛이 지나가면 얼굴이 빨개지고 파란 불빛이 지나가면 얼굴이 파래지고 연인과 걸으면 그 불빛 아래서 서로의 얼굴이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면 음악다방은 낮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DJ의 목소리도 조금 더 낮아졌죠. 신청곡도 낮에는 발랄한 노래가 많았다면 저녁에는 발라드나 사랑 노래가 많았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계신 그대에게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J의 이런 멘트가 나오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루 종일 지쳐 있다가도 그 한마디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커피잔을 감싸 쥐고 창밖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음악다방에서는 종종 라이브 공연도 열렸습니다. 무명의 가수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걸 들었죠. 어떤 이는 나중에 유명해지기도 했고 어떤 이는 그냥 그렇게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예술가였어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면 중국집으로 향했습니다. 짜장면이 350원 정도였어요. 1980년대 초반 기준이죠. 80년대 중후반에는 600원에서 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짜장면이 나오면 제일 먼저 춘장을 고루 비볐습니다. 젓가락으로 섞고 또 섞어서 면에 춘장이 골고루 묻으면 그제야 한 젓가락 집어서 입에 넣었죠. 달콤하고 짭짤한 그 맛, 양파와 돼지고기의 식감, 쫄깃한 면발. 짜장면만큼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또 있을까요? 짬뽕은 400원에서 500원 정도였습니다. 빨간 국물이 자작하게 담겨 나오는 짬뽕, 해물과 채소가
듬뿍 들어 있었죠. 국물 한 숟갈 떠먹으면 매콤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퍼졌습니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 영원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늘 고민했습니다. 탕수육도 빼놓을 수 없죠. 탕수육 소자가 2,000원 정도였어요.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새콤한 소스, 그 조합이 환상이었습니다. 부먹이냐 찍먹이냐의 논쟁은 그때도 있었죠. 기억하시나요? 소스를 부어야 한다고 우기는 사람과 찍어 먹어야 바삭함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사이의 논쟁을. 밤이 깊어지면 포장마차가 문을 열었습니다. 명동 뒷골목에 천막을 친 포장마차들이 하나둘 불을 밝혔죠. 비닐 천막 사이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안에서는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뎅이 50원이었습니다. 꼬치에 꽂힌 오뎅을 국물에 담가 익히다가 손님이 오면 건져서 접시에 담아줬죠. 오뎅 국물은 공짜였어요. 종이컵에 담아서 후후 불며 마시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순대도 팔고 떡볶이도 팔았습니다. 포장마차 떡볶이는 분식집 떡볶이와 또 달랐어요. 조금 더 매콤하고 조금 더 자극적인 맛이었죠. 술을 마시면서 먹는 안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주 한 병이 1,000원 정도였어요. 초록색 병에 담긴 소주를 작은 잔에 따라 마시며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연애 이야기, 취업 이야기, 미래에 대한 꿈 이야기. 포장마차에서의 대화는 어딘가 진솔했어요. 밤이라는 시간이 술이라는 매개가 마음을 열게 만들었으니까요. 밤 11시가 넘으면 슬슬 집에 갈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었으니까요. 자정이 지나면 거리에 나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놀다가 허겁지겁 막차를 타러 뛰어가던 기억이 있죠. 버스 정류장에서 막차를 기다리며 명동 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둘 네온사인이 꺼지고 가게들이 문을 닫고 거리가 조용해졌어요. 낮에는 그렇게 북적이던 명동이 밤에는 텅 빈 무대 같았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 피곤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죠. 다방에서 마신 커피, 백화점에서 본 옷들, 극장에서 본 영화, 분식집에서 먹은 떡볶이, 포장마차에서 나눈 이야기. 그 모든 것이 하루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이 밤에 어딜 싸돌아다녔어 하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그것조차 지금은 그리운 추억입니다. 1980년대 명동. 다방 커피 100원, 토스트 50원, 짜장면 350원, 영화 2,000원. 숫자로만 보면 참 저렴했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에게 그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용돈을 아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렵게 모은 돈으로 명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방 커피 한 잔도, 붕어빵 3개도, 영화 한 편도 소중했죠. 지금 명동은 많이 변했습니다. 미도파 백화점은 사라졌고 음악다방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온사인 대신 LED 간판이 거리를 밝히고 다방 대신 프랜차이즈 카페가 골목을 채우고 있죠. 하지만 우리 기억 속의 명동은 변하지 않습니다. 레자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그 다방, DJ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던 그 순간, 연인과 손잡고 걷던 그 거리, 포장마차에서 오뎅 국물을 마시던 그 밤, 그 모든 기억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그때 우리는 젊었고 세상은 넓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청춘이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걸으며 꿈꿨던 것들, 다방에 앉아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 비록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추억만큼은 영원히 우리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옛 생각이 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기쁩니다. 함께 추억 여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1970년대 학교 생활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교복을 입고 등교하던 그 길, 분필가루 날리던 교실, 운동장에서 뛰놀던 쉬는 시간, 도시락을 나눠 먹던 점심시간. 그때 학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급식이 없던 시절,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은 얼마나 소중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알루미늄 도시락 뚜껑을 열면 퍼지던 김 냄새, 그 안에 담긴 하얀 쌀밥과 반찬들, 그리고 난로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아 따뜻하게 데워 먹던 겨울날의 풍경. 다음 편 1970년대 학교 생활에서 다시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